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하반기 결산을 좀 하고 다녔는데 하다 보니까 한 몇 군데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재무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가지급금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우선 가지급금, 이제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가 가져다 쓴 거죠. 네. 뭐 가지급. 대표자가 안 쓰더라도 뭐 현금 인출을 해가지고 증빙이 없다 그러면 그냥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이 이유야 둘째 치더라도 이 가지금 있으면 뭐 문제 될까요? 없죠. 없어요? 이자만 내면 되죠. 이자만 내면? 이자가 몇 프로인데요? 4.6%입니다, 현재. 그래요? 조금 높긴 하네요. 네. 세무상으로는 이자 내면 문제 없는데 네, 은행에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가지급금을. 왜냐면 불성실하다라고 보는 거죠. 회사의 돈을 유용한다. 아니, 본인들이 사업을 해봐야지 이게 뺄 수밖에 없는 그 난처한 상황들을 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가지급금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매출액의 일정 부분, 뭐 대략 한 3%가 넘어가면 사실 은행에서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없애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게 이 가지급금을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컨설팅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피해본 업체들이 있어서 어떤 피해가 있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특허권을 활용해서 가지급금을 해결한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네. 네. 특허를 네, 3개를 네. 만들어 줄 건데, 오. 건당 5억 정도의 특허 평가를 할 거다. 15억. 15억. 그렇죠. 업체가 뭐 매출이 한 100억 되는 데인가요? 아니요, 매출액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 그래서 참 뭐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라도 받고 싶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몇 가지로 이제 네. 정리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 특허를 개인, 즉 대표자가 취득을 해서 그걸 네. 법인에 파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돈을 법인에서 받는 거죠. 네. 맞죠. 근데 돈을 줄 게 없으면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가져온 돈이니까 그걸로 이제 상계를 해가지고 가지급금을 줄이는 목적도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특허를 가져오게 되면 일반 급여처럼 소득세를 다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특허권이 저희 예전에 영업권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같은 거거든요. 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요. 네. 양도하게 되면. 근데 이제 양도하면 경비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영업권처럼 지금 현재 2019년까지는 60%를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세 건에 15억이었는데, 네. 그럼 60%면은 9억을 갖다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그렇죠. 6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죠. 아, 그래요. 상당한 굉장하죠. 혜택이네요. 그 정도면 굉장한데 음. 그게 나와야 말이지. 그러니까요. 15억이면 굉장히 큰 건데. 일단은 그림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진행을 했는데, 네.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후회하고 계시죠. 근데 왜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본인이 나 이런 걸 특허를 내고 싶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알아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그거의 특허의 가치가 과연 5억, 10억씩 한다라는 게 사실 납득이 좀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 특허의 가치가 있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 그냥 누가 와서 특허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일단은 그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세무조사를 받으면 네. 이게 합당한 가치가 있느냐 따질 것 같아요. 보통 이것도 감안을 했는지 감정평가서를 갖다 첨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평가서가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인정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감정평가가 있으니까 세무조사 나오면 문제 안 될까요? 일단 특허권에 대한 평가받는 경우들을 보면 감정평가 받는 게 있고, 네. 법원에서 아예 또 평가 금액이 그 판결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현물출자 이런 거 할 때. 네. 그래서 법원 뭐 판결 이런 거는 그나마 좀 더 공신력이 더 있고요. 감정평가 보고서 말고, 네. 감정평가서는 평가사들이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회에서도 인정을 네. 받아야 되고. 걔들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평가서를 받아오면 넣어주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매출액 20억에서 15억이 나왔다는 건 누가 봐도 좀 적정하지 않다라고 볼 확률이 높죠. 근데 역시나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 3건에 3억 5천입니다. 그래도 괜찮네. 아, 괜찮은데 15억짜리가 3억 5천 됐다니까요. 그 오히려 업에 합당적이다? 따라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나요? 김 빠졌나? 뭐 김 빠지는 수준 이상으로 뭐 필요한 금액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컨설팅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건 처음부터 과도한 광고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 가령 만약에 진짜 15억이 나왔다고 치면 네. 60% 공제받고 6억에 대해서 6억에 대해서 소득세인데, 소득세가 거의 한 50%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겠죠. 거기에 건보료도 오를 거고. 건보료도 엄청 오르죠. 그쵸. 네. 그러면은 특허권의 의미는 알겠으나 법인에 그렇게 지급할 만한 돈이 없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권이 커짐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세금만 엄청 두드러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네. 내야 될 세금은 알고 있으셔야죠. 기타 소득 지급할 때 네. 법인에서 원천 징수를 일단 해요. 음. 그 다음 년 또 5월에 대표자 근로소득에 더해져서 기타 소득이 합산되니까 네. 종합소득세가 이제 누진세로 해서 많이 나오겠죠. 그러겠네. 올라가고.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선택을 했다 그러면 좀 후회가 덜 할 텐데 그렇죠. 사실 이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고 사실 이 비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감정평가하면서 비용, 비용 특허 발생하면서 비용 이런 컨설팅에 대해서 비용이 수수료가 죽겠죠.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제금이란 부분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시 되고 정리하는 게 좋은데 뾰족한 방법이 없죠. 답이야 이제 현금을 집어넣는 건데 그거는 싫으실 거고. 답은 있잖아요. 가지고. 있나요? 많이 하잖아요, 저희. 그건 그렇죠. 이제 영상에서 찍을 예.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거를 활용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적절하게 회사의 상황과 그 다음에 정확한 프로세스 그리고 관련된 비용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플랜이든 네. 나쁜 건 없습니다. 네. 나한테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